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섭의 책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가 퀴즈를 먼저 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는 누구일까요? 라는 글이 지금 나오고 있죠.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 당신에게 가장 힘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당신을 전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잡아 끌어서 실패하게 만들기도 하고, 저를 통제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단호해야 하고, 어떤 일 하고 싶다고 정확히 보여지면 몇 차례 시도 끝에 또 자동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충복이기도 하고 실패자의 충복이기도 하다. 위대한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실패한 사람은 더욱 실패하게 만든다. 누굴까요? 자, 두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추상명사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40%를 좌지우지하는 이 단어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분들은 눈치 빨리 채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는 뭘 결정하는 의사결정 결과가 아니고 순전히 습관적으로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일상 아마 눈을 뜨시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습관적으로 화장실 가고,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하고, 습관적으로 신발 신고, 습관적으로 걸어서 학교에 오고, 습관적으로 가서 직장 가고, 그죠? 또 점심때 되면 습관적으로 알아서 식사하러 나가고, 또 입 닦고, 뭐 이런 것들. 무려 우리 일상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습관과 관련돼서 방금 전에 보여줬던 스티븐 코브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 아니고, 이걸 좀 더 요약해 놓은 성공하는 네트워크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책은 스티븐 코비가 지은 책을 강경수라는 분이 네트워커들을 위해서 좀 요약 정리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119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은, 네, 맞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7가지하고 동일합니다. 첫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승승 윈윈을 생각하라. 먼저 자신이 이해한 다음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라. 시너지 효과를 내라. 끊임없이 자기 쇄신하라. 이런 7가지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 7가지 중에서 제 첫 번째인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반응을 줍니다. 자극을 줘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러면은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응이 나오겠죠. 왜 때려? 내지는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는 화면상으로는 의사 선생님 때린 것 같으니까 네, 아픕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분, 분위기, 주변 여건에 따라서 사람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반사적인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주도적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도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심사숙고를 하고, 그래서 반응을 하죠. 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은 가치관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도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도적인 삶에 나오는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파자를 하면 이렇게 되죠. response와 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능력. 그걸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반응에 반응하는 능력은 책임감이 된다는 얘기죠. 책임감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뭔가 반응할 때는 내가 내 반응에 대해서 책임감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의미와도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해서 이제 관심원과 영향력의 원이라는 게 나오죠. 첫 번째 관심의 원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관심인데, 내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손님들이 안 와요. 그러면 경제가 안 좋구나. 손님들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장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관심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영향력의 원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활동은 어렵지만, 경기는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뭐가 문제가 있지? 가게에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아, 손님이 안 온다? 왜 안 오는 걸까? 아, 우리 식당이 지저분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청소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과정이 영향력의 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영향력의 원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소중한 것을 뭔지 알아라는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그래프를 하나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제가 스크랩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그래프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긴급한 게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1화면, 2, 3, 4,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렇게 명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경우 1사분면은 위기입니다.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전화가 막 왔어요. 따르릉. 네,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됩니다. 급한 전화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2시 10분에 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참석을 해야 되죠.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2사분면을 보면은 예방, 준비, 계획, 관계 구축, 재충전, 가치관 확립.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구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또 재충전을 위해서,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찍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 재충전, 책 읽기,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소중한 것들. 제가 만약에 이걸 여기다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재충전의 기회가 되죠. 그렇지만 이걸 올려야 된다는 중압감을 갖고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한 일들이에요. 지금 막 전화가 왔어요. 또 이메일을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읽어봐야 돼요. 또 일부 회의는 참석을 해야 돼요. 보고서 읽어봐야 돼요. 긴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4사분면 거는 하찮은 일입니다. 소일거리, 뭐 텔레비 보면서 뭐 맛있는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서 그냥 누워서 텔레비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전화 걸고 뭐 친구들하고 시간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죠. 시간 때우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이제 4사분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2사분면에 해당되는 것들, 이것을 소중한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명명하고 있고, 이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 그었던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성공은 습관에 달려있고 7가지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되면 근본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습관은 지식과 태도 그리고 기술이라는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된다.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은 습관에 달려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일어나면은 책을 보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꼭 걷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주말이면 산에 꼭 올라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매주 한 권의 책을 반드시 읽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습관이 저를 또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배울 때 교육이 시작돼서 가르칠 때 교육이 완전해진다. 굉장히 멋진 말이고 저한테도 굉장히 이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은 수강생보다 강사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배울 때 교육이 시작돼서 가르칠 때 완전해진다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밑줄 그은 내용은 이제 공감적 경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관계 자체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 듣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위한 의도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 공감적 경청은 대답하기 위한 의도로 듣는 게 아니라 여기 밑줄 그은 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의도로 듣는 거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할 때는 뭐 자꾸 이 분석을 하고 해법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나를 개발시키고 보존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끊임없이 갖춰야 된다. 자기 세신에 대한 얘기 제가 한 줄로 봤습니다. 자, 밑줄 그은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정문섭 친구 시청하면 10가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간만이 부여받는 특별한 4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자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의식, 상상력, 양심 이 3가지를 내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법, 그리고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내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얼마나 주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래서 그 공간이 영향력의 원 공간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더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나요? 정무섭의 책 읽기 일주일만 한 번 계속 진행됩니다. 구독자 수가 지금 59명이 됐습니다. 이 빨간 구독자를 이렇게 구독 줌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고 옆에 딸랑딸랑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독 바라고 구독에 따라서 열심히 책 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